첫 번째 국내 뉴스입니다.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 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 신약 개발을 뒷받침하고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2030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암과 뇌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지역 정책과제에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과 경부선 지하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거래 재개를 앞두고 300억 원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이수화학이 업무 협약을 맺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위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래 재개 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보유자 대응 전략이 어떨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거래가 재개가 오늘 됩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은 가격 거래 정지 전에 종가로 거래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됐던 기업들은 다시 호가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200% 그리고 하락 쪽으로 마이너스 50%의 호가 접수를 받게 되는데 시가가 확정되면 다시 상한가 기준인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어떤 그 적용을 받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 중에서 이제 신용 매수 물량 그리고 기관 물량들이 좀 출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를 봤을 때 초반에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소액주주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단 그저께 발표한 1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6.5% 그리고 100.5%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일단 오늘 폭풍이 좀 초반에 몰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물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혹시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며칠 좀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비중에 따라서 며칠 좀 더 관망하시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은 절대 원금 대비해서 1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저도 굉장히 무섭네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보시면, 투자 포인트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가덕도 공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한 이제 지역 현안 상당수가 국정 과제로 반영이 됐죠. 관련주들, 이제 가덕도 공항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우리 대표님은 워낙 유보율이 있고 또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또 꼽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저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부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요. 일단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만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외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삼보산업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주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시가총액은 733억 그리고 이제 자본총계는 541억이에요. 살짝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이 510%입니다. 위험 수치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565%. 저 같으면 평소에 이런 기업 이런 같은 기업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소개를 잘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짧게 단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덕신하우징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 정도 나오고요. 자본총계 703억, 부채 비율은 86% 그리고 유보율은 1,658%. 그나마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실 만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영화금속입니다.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886억, 자본총액 609억 고평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247% 높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124%, 재무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란 말씀드리고 이것도 말 하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산산업입니다. 중립이고요. 일단 실적은 나쁩니다. 시총은 1,250억, 자본총계 775억, 살짝 고평가 영역에 있고요. 부채 비율 75%, 유보율 95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업, 삼보산업은 주의, 그리고 덕신하우징과 영화금속은 단기적으로 보시란 말씀드리고요. 부산산업은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